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가 좀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만나지 않고 진행하자라고 해서 언택트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언택트에다가 온라인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하는 개념을 더해야 하는 게 바로 온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산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는 어린이 독서교실과 청소년 직업특강 등등으로 많은 영상 콘텐츠들이 온택트를 통해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과 소통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안산 미디어 라이브러리가 마련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산 미디어 라이브러리의 뉴 노멀 프로젝트 온택트 토크 앤 뮤직 콘서트. 유익한 이야기와 즐거운 음악이 흐르는 콘서트가 될 텐데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요. 누구나 잘하고 싶지만 누구나 잘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 네,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새해 다짐 3위 안에 든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영어 공부입니다. 아시죠?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영어 콘텐츠로 수많은 구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빨간 모자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빨간 모자쌤 신용화 선생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방에서 박수 치시고 차 안에서 박수 치시고 강의실에서 박수 치는 모습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신용화 선생님 너무 반가운데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신용하라고 하고요. 2008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10년 넘게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가르치다가 201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튜브의 라이브 아카데미라는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 라이브 아카데미 유튜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빨간 모자 쌤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 빨간 모자 우리 신용화 쌤이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영어를 만난 그 시점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엄청 어렸을 때였어요. 저희 가족이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미국으로 다 같이 이민을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가자마자 폐렴을 심하게 걸려서 딱 유치원에 갈 나이 동안 계속 아파서 유치원은 못 갔고 그래서 영어를 본격적으로 접하고 배우기 시작한 지는 한 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네, 그때 당시 지금 기억을 떠올리면은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맞벌이로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그냥 학교에 바로 가고 그리고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학교 내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서 저녁까지 계속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 딱히 싫었던 건 아닌데 그게 좀 빨리 배우는 데 도움은 된 것 같아요. 이게 참 역설적이게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 네, 영어를 빨리 배우게 된 또 계기가 됐던 것 같네요. 네. 그 현재 우리 신용화 선생님의 라이브 아카데미 구독자 수가 무려 78만 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강의 때 항상 빨간 모자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원 강사를 쭉 하시다가 2018년도부터 유튜브를 쭉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맨 처음에 영어 교육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영어 강의를 한 지가 얼마나 됐지 이렇게 한번 세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딱 10년이 어떻게 우연히 딱 됐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에서 먼저 출발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뭐 책도 써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다가 근데 인터넷으로 강의를 공유를 하게 되면은 학원에서 가르칠 때와는 다르게 공간적인 제약이나 어떤 학생 수의 제약 없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는 이거는 안 하는 게 좀 이상하겠다라는 생각마저 들면서 뭐 그 외에는 큰 동기부여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손쉽게 배울 수 있게 할까? 네. 결국 이 유튜브를 하면 진짜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를 들면 먼 섬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도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영어 배울 수 있는 좋은 학원이 없어서 못 배우는 그 학생들에게도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은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갈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네. 영어를 손쉽게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용환 쌤은 강의 때마다 늘 빨간 모자를 착용하잖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안 쓰고 몇 번 촬영을 해봤는데 계속 이제 은근히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뭐 머리를 내가 감았는지 머리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모자를 한번 써볼까 하고 해봤는데 왜 우리가 뭐 집중하고 싶을 때 뭐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막 필승 머리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공부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머리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좀 집중을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경 안 쓰고 머리를 머리를 안 감고도 강의를 할 수가 있고 뭐 전혀 걱정 없이 뭐 흔들리는 거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했는데 사실 지금은 제가 머리를 그냥 다 밀고 있거든요. 짧게 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그냥 왠지 써야 될 것 같아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된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유튜브를 시작하다 보면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이 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를 만들까에 대한 신경도 쓰셨을 텐데 모자를 딱 씀으로써 그 걱정도 해소되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집중 딱 네. 되는 그런 하나의 기제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빨간 모자 쌤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나 그다음에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깊은 인상을 남겼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한두 순간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고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은 사실 꾸준하게 계속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보통 그 시청자들이 뭐 강의를 보고 뭐 영어가 많이 늘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시험을 봐서 원하는 점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외국 회사에 취직을 해서 뭐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아 그래도 내가 뭔가는 좀 맞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도움을 물론 이제 뭐 회사에 취직을 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뭐 강의만으로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자신의 노력이 가장 컸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식으로 어쨌든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그게 확인이 될 때마다 그게 정말 정말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봤던 여러 사람들이 네. 다양한 방면에서 봤더니 이런 부분에서 이런 성공, 이런 승리를 이뤘어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댓글로 남겨지나요? 네. 그쵸. 어. 저랑 이제 소통하는 방식이 음. 모니터를 통해서 음. 댓글을 통해서죠. 네네네, 그렇군요. 아, 굉장한 어떤 뿌듯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생님 이 유튜브 지금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게시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시청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께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그게 처음에 이 질문을 이제 가끔가다 받는데 이게 뭐 굉장한 어떤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 것만 같은 답변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는 동네에서만 지내고 크게 뭐 어디 갈 생각이 없다면 운전할 필요가 없죠. 그냥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자유롭게 뭔가를 움직인다거나 어딜 원하는 시간대에 좀 더 자유롭게 다니려면은 운전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영어도 뭐 크게 뭐 그냥 집에서만 지낼 거면은 크게 내가 편한 그런 공간 그런 영역 내에서만 있을 거면은 사실 안 배워도 돼요. 그런데 뭔가를 더 많이 하려면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뭐 심지어 요즘은 이제 인터넷 이제 시대인데 인터넷으로도 만약에 영어를 전혀 못한다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좁아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어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고 더 이용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고 그러한 만큼 기회도 더 많아지고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좀 말이 좀 거창해지는데 세상을 훨씬 더 넓게 살 수가 있죠.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시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서치하면 뭐든지 접근이 가능한데 접근했던 사이트가 다 영어로 되어 있을 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갈리는 결정적인 네. 그런 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영어 배우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이 영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중요한 얘기인데 영어를 재밌게 배운다. 일단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영어를 재밌게 배운다라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재밌는 일을 하면서 그런 동시에 뭔가 영어가 저절로 배워지는 이런 거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분위기가 있는데 그건 마치 뭔가 놀면서 즐거운 일을 하면서 재밌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화장실 청소가 돼 있기를 바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신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되냐면 영어를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을 찾는 건 좋은데 재밌는 방법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재미를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사실 생각보다 쉽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제가 자주 이제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재밌게 돈을 버는 방법을 찾지는 않잖아요, 보통. 근데 물론 이제 재밌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신에 돈을 버는 재미는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우는 재미는 충분히 느낄 수는 있지만 뭔가 재밌는 방법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올바르게 인식이 세워졌으면은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좀 그 영어 학습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완전히 기초 수준에서 처음에 배울 때는 다 재밌어요. 뭐 조금만 배워도 뭐 신기하고 이제 그게 재밌는데 이제 문법 얘기 나오고 뭐 읽고 뭐 발음 들어가고 분명히 하다 보면은 세상에 무엇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순간들이 와요.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은 재미없다 하면서 이제 피하고 이러는데 그 어려워지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어려워지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 앉아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이해를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그 방법으로 가면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고. 대신에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영어를 배웠으면 하냐면 많이 접하는 거. 많이 영어를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는 즐길 거리들 뭐 영화를 본다거나 SNS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한국어로만 하지 말고 영어로 많이 해서 그걸 그냥 많이 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언어를 문법적인 이런 거를 이해를 해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것보다는 많이 접해서 습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게 심지어 더 빠르기도 하고 골치도 덜 아프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영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많이 보고 듣고 따라 해보고 너무 그거를 그 내막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그러면 이제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조절을 하면서 물론 전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아니니까 영어로만 생활할 수 있으면 전혀 공부를 사실 안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100% 영어 활용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공부는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많이 접하고 경험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배우면은 재밌다기보다는 덜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공부로 접근하면 네. 막 어려움이 막 그쵸. 오는데 네.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네. 그냥 자주 접하는 네. 생활 환경을 계속 만들어내는 네. 것. 그쵸. 네, 좋은 것 같아요. 그 화장실 청소 비유 너무 좋은데요? 그쵸. 재밌게 막 노는데 화장실 청소가 자동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 거죠. 그쵸. 근데 화장실 청소하는 재미를 느끼는 순간
화장실 청소를 막 하면서 재밌어지니까. 깨끗해지는 재미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런 재미로 영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 그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읽을 만한 책 몇 권을 추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3권을 알려주셨어요. 네. 네, 로버트 그린이 쓴 마스터리라는 책은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거장이 되는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비드 고긴스가 쓴 Can't Hurt Me 라는 책은 데이비드 고긴스 자신이 각종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고요. 앤젤라 덕워스가 쓴 Grit라는 책은요. 실패와 역경, 슬럼프를 극복하고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네, 듣고 보니까 이 책들이 모두 어떤 인생의 역경을 딛고 성공을 향한 이런 느낌들이 좀 느껴지는데 네. 그 공통점이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책들을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물론 자기 개발 책들이긴 맞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왜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좀 관점을 좀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자기계발서이긴 하지만 자기계발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이 어떤지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실제로 현실은 어떻고 내가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이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은 뭔가 현재 상태에서 더 나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 앞에 지금 있는 장애물들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직시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약간 일깨워주는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이 책들이 맞아요. 보면은 사실 이 책들을 3개를 다 읽고 나면은 누가 어느 걸 썼는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서로 그 3가지 책이 굉장히 약간 다른 방향에서 서로 보완해주는 하나의 핵심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3책은 정말 꼭 추천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그 이 3책을 통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현실이 뭐냐면 그 영어에서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You can do it 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 책들은 그것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냐면 다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몇 안 된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가르쳐 주는 책들인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고 싶고요. 네. 특히 이제 선생님께서 추천해준 책 중에 앤젤라 네. 더크워스의 그릿 이 네. 책은 이 안산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원서와 번역본이 2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이 책 추천을 받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해 뒀다가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오시면 빌려서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네. 오고 있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PC나 핸드폰을 통해서 즐기시는 우리 온택트 토크 콘서트, 오늘은 신용화 선생님과 함께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용화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짧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뭐 영어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거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고 내가 지금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영어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네.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응원의 한마디도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뭐 비밀을 알고 있다거나 어떤 더 각별히 더 효과적인 무슨 학습법을 통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만큼 먼저 시작을 해서 그만큼 더 오래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게 그렇기 때문에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기보다는 바로 그냥 지금 시작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영어를 나중에 가서 왜냐면 언어 공부라는 게 워낙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하면은 분명히 돼요. 네. 그 참 처음에 영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10년간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영어를 가르치시면 그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던 때는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 학원을 그만두고 전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어느새 구독자가 78만 명이 넘어서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시원 선생님의 그 마음,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결국 이렇게까지 좀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안산 미디어 라이브러리가 진행한 온택트 토크 콘서트였는데요. 바로 뮤직 콘서트도 이어지니까요. 시민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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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